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발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발목을 접질리고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중에서도 우리 발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발목이 불편해서 자꾸 삐는 것 때문에 어떤 나의 사회생활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새롭게 찍으려고 합니다. 자, 발목이 삐끗하시면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발목이 약하구나. 우리는 보통 약하다는 근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근력이 있으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는요, 근력으로 그럭저럭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균형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곳은 발목인데요. 발목을 자꾸 삐끗거리게 되면 인대 손상이 가져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 뼈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이 약하고 자꾸만 접질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보통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되고 발이 삐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외측 부분에 많은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외축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됐길래 자꾸 여기를 삐어서 인대가 손상되고 잘 걸어 다니지 못하고 삐끗거리느냐? 바로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못 걸으시기까지도 합니다. 이유는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걸으실 수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자주 삐끗거리는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을 담당하는 앞쪽 근육이 있을 거고요. 뒤쪽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골근들이 존재해요. 우리 여기 두 개의 뼈가 있고요. 우리의 발목 관절과 함께 발을 움직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목을 자꾸 삐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발목 운동한다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리기만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균형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 균형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전경골근입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우리 정강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강이 근육이 너무나도 강력하면 이 정강이 근육은 무릎뼈 앞에 정강이에 붙어 있지만요, 끝에는 우리 엄지발가락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만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옆쪽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근육이 왜 또 문제냐면 이 근육이 짧아지면요, 우리의 허리를 전방 굴곡시켜서요, 우리 무릎이 뺑리가 되게 합니다. 뒤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무릎이 더 많이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정경골근 때문에 우리의 무릎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목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근육을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이 근육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목을 올리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발목을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아프시거나 아니면 돌처럼 땡땡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근력은 좋지만 근력을 빼실 수도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력을 빼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디와 연관이 있느냐? 우리 종아리 뒤쪽에 있는 가자미근과 앞뒤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가자미근은요, 우리 종아리 뒤쪽에 있는 비복근 아래쪽에 있는 넓은 이 근육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뒷종아리와 정경골근이 합이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너무 땡땡해서 풀어주셨다면 뒷종아리도 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근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근육을 이완시키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근육이 단축되거나 뭉치는 현상은 반드시 풀어주셔야 근육이 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여기 정강이뼈, 제일 뚱뚱한 뼈를 찾으셨다면 아래 방향으로 쓱 밀어주세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기 때문에 뻣뻣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로션을 발라주시고요. 쑥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로 스르륵 밀어줍니다. 두 번째는 비골근입니다. 제가 정경골근이 엄지발가락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엄지를 잡고 있다면요. 우리 옆쪽에 가는 비골근은 이렇게 발바닥으로 지나가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기준으로 이렇게 둥그런 실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당기면 아래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균형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쪽이 너무 강하면 여기가 접질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쪽으로 당겨주는 이 근육을 활성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랑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뒤쪽에 있는 비복근과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비복근이 힘이 10이라면 비골근은 1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뒷종아리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뒤꿈치 들기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뒷종아리 드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데 뒷종아리 드는 운동이 너무 세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비골근이 약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발목을 너무 잘 올리시거든요. 너무 잘 올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뒷종아리가 너무 세면 비골근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비율이 안 맞게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뒷종아리가 너무 세지 않은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정경골근 풀어주시고 두 번째로 뒷종아리를 풀어주실 건데요. 주먹을 이렇게 대신 상태에서 최대한 뒷종아리 뒤쪽에 넣으시고 아래로 스륵 쓸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만 주셔도 우리 근육은 굉장히 빠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겉에 잡히는 이 근육을 이렇게 주물 해주셔도 좋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맥주병 같은 걸로 아래로 밀어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갈 때만 이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골근 풀어주셨고 후방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풀렸다면 이제는 우리 비골근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비골두라고 해서 우리 옆에 있는 동그란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복숭아뼈 있는 곳과 만나는 이 부위에 비골근이 있는데요. 비골근은 장비골근과 단비골근 그리고 제3비골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비골근은 길게 발바닥으로 가서 제가 아까 말한 엄지 발가락에 붙고요. 단비골근은 여기 새끼 발가락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전체를 움직이시려면
장단 비골근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장비골근, 아래에 있는 건 단비골근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요 발 앞에 대삼비골근이 있다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일단 비골뼈부터 비골뼈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부위 옆에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이 뼈를 다 훑은다는 느낌으로 쑥 하고 아래로 내려와 줍니다. 이 방향에서 2분의 1 방향으로 살과서 한 번 더 스륵 하고 쓸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었다면 비골근은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이힐을 신을 때 다리를 이렇게 하고요. 비탈길을 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이렇게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활동보다는 이렇게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실 때 내려갈 때는 일자가 맞지만 올리실 땐 약간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항상 올릴 때도 일자로 올리게 되거든요. 일자로 올리시게 되면 무조건 정경골근만 더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짝 돌아가는 방향으로 무릎뼈를 기준으로 앞을 바라보고 발목은 살짝 움직이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이렇게 하거나 하이힐을 높은 걸 신거나 비탈길을 계속 걸어가거나 다리를 이렇게 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올리시는 활동을 반복하실 거예요. 평상시 활동에서 강화되고 뭉치기 쉬운 근육은 풀어주는 반면 약화되기 쉬우고 늘어나기 쉬운 근육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목을 올릴 때 발목을 올려보시면요. 발가락이 먼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 올려주세요. 그럼 발가락 먼저 올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발가락을 먼저 올리시면 발목은 움직임이 적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꿈치를 미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자, 비골근들을 아래로 내려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셨다면 올리시는 활동을 하실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비골근은 쓸어주면서 위 방향으로 함께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을 구부린 채로 하셨다면 이번엔 무릎을 펴고 하실 텐데요. 무릎을 펴시는 이유는 비복근을 늘려주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자미근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뒤 종아리는 늘려주면서 우리의 비골근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의 여기 복숭아뼈에 주름이 잡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엄지만 들어 올리시면요. 절대 발목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목에 주름을 확인하시고요. 종아리는 늘어나고 허벅지에는 힘이 들어오고 발 전체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발목을 올렸는데 90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 뒷종아리가 굉장히 짧아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드시 발목을 올려주실 때 각도가 나오도록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시간을 들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강화를
반복시켜 주셔야 내가 균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근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1인지 10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균형 감각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에 뭉치는 근육 풀어주시고 뒷종아리 풀어주시고 비골근들 올려서 강화시켜 주시면 우리의 발목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삐끗거리지 않습니다. 로션을 발라주시고 스르륵 스르륵 밀어줍니다. 이 종아리를 쓸어주시는 게 어렵다면 누우셔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뒷종아리는 너무 땡땡하고 내가 손으로 하기에 힘이 없다. 그러면 뒷종아리를 다른 쪽 무릎에 올려놓아 주시는 거예요. 올리셔서 뭉쳐있다면 아프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스르륵 하고 밀어줍니다. 안쪽으로 스르륵, 바깥쪽으로 스르륵 하고 밀어주세요. 바깥쪽으로 스르륵, 가운데서 스르륵, 안쪽에서 스르륵 하고 밀어줍니다. 종아리를, 뒤꿈치를 종아리에 올려놓으시고 발목을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씩 발목 쪽으로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육에 로션을 바르신 상태에서 우리가 발목을 위로 올려주는 힘을 가해주시면 위로 스륵스륵 올라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당겨주셔도 좋고요. 뒷종아리에 다리를 놓으시고 발목을 비골근을 올리시는 방식으로 스륵스륵 올려주시면 다리가 점점점 올라오면서 뒷종아리는 늘어나고 우리 비골근들은 협동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셔서 다리를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숭아뼈에 충분한 주름이 생기도록 올려주시고요. 우리 무릎은 쭉 펴진 상태에서 허벅지에 강력한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우리 하지 전체의 균형 감각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경골근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근력이지만 너무 강력하면 우리의 무릎이나 허리에 엄청난 통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발목에는요, 하나, 둘, 세 개의 삼각 트레이닝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근력은 있지만 근육도 충분하지만 우리의 발에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대표적이고 큰 근육들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쪽으로 정경골근, 장모지신근, 장지신근, 제3비골근이 자리하고요. 뒤쪽으로 후경골근, 장모지골근, 장지골근, 그 위쪽에 가자미근, 비복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장단, 비골근이 있습니다. 딱 들어보셔도 어때요? 뒤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앞쪽에도 강력해요. 옆쪽은 매우 부족하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딱 비골근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상대적으로 강한 녀석들에 비해서 약할 경우에 다리를 삐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접질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채우다 보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측을 신경 써서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발목이 삐끈거린다면요, 무조건 근력을 빼보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기본 근력이 아주 없으신 분들보다 근력은 있지만 균형이 깨지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센 부분을 이완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균형을 1차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요, 우리의 균형을 담당합니다. 발목이 삐끗하면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에 인대 손상은 물론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그때 인대 손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발목 삐끗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외출을 못 하신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목 문제로 인해서 허리나 무릎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신다면요, 우리의 발목 삐끗거림은 더 이상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